그럼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고 이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왜 우리 편이 없어? 누군가는 나서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계속 올랐고요. 승아야, 승아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선생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어떡하니? 그럼 복숭아 말한 건데요. 난 신고 의무자야 하면서 먼저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시는 경우도 아주 다반사입니다. 지금은 본인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종족 번식을 할 의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왜냐면 내가 너무 살기 힘든데 어떻게 아이까지 낳아서 키우겠어요. 교육뿐만 아니라 이 복지 차원에서도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일단 가족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셨죠. 아니 그 좋은 직장을 왜 사표를 내고 정치를 하느냐. 이제 학부모님께서 본인도 제 인지영역식 보고 같이 우셨다고. 저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부지런하고 바쁘고 똑똑하고 힘든 직업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9시 40분에 저희 노인 돌봄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어서 제가 모두 발언하고 사회에 보기로 해서 가고 있고요. 또 이어서 10시에는 국회가 좀 낯설지 않으세요? 정말 낯설었죠. 근데 노조 할 때도 몇 번씩 와봤고, 저 이제는 1월 말부터 자주 왔더니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조국혁신당은 교육 현실에 맞는 교육 입법을 위해 교직을 버리면서까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맡고 있는 백승아입니다. 저는 민주당 12호 영입 인재이기도 하고요. 노조를 만든 노조 창립가, 맘카페를 만든 맘카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또 세 아이의 엄마이고 17년의 경력을 가진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다,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을 만족시키고 또 여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수를 촉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천생 교사예요. 그러니까 교사직이 성격이 굉장히 잘 맞고 아이들이랑 교실에서 보내는 시간도 행복했고 학부모님이랑 소통하는 것도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교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점점 더 심해지는 경쟁 교육 때문에 영혼이 말라가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신음하고, 선생님들은 가르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이제 목숨을까지 잃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계를 많이 느꼈던 상황에서 서희초 사건이 터졌습니다. 왜 우리 편이 없어?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학교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럼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고 이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채감과 죄책감, 누군가는 나서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계속 올랐고요. 한계 상황에 부닥쳐 있을 때 민주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고 바로 그날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계에는 이런 제안이 처음 들어온 일이고, 국회 안에서 현장을 아는 사람의 시선으로 법을 만들어야 이런 일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고 방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 교실에서 선생님 이름을 아이들이 막 불러요. 자기가 함부로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 이름을 뭐 승아야, 승아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선생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어떡하니? 그럼 복숭아 말한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막 에어컨 뒤에 들어가서 계속 두드리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학생인 거죠. 아이가 사라지고 어디 갔나 보면 저기 운동장 끝에 가 있고 사물함 속에 심지어 들어간 저학년 아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거죠. 그럴 때 교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교사를 때릴 때도 차라리 맞는 게 낫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으려고 잡았다가 멍이라도 들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가 있고, 훈육을 했다가 초등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다 이제 부모님이 기분이 상하면 기분 상해죄라고 불러요,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합니다. 그러면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겠죠. 그러면 교사가 자기들이 저는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스스로 증거를 찾아 증명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학부모님이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가 학대를 당했습니다 라고 민원을 넣으면 신고 의무자세요, 교장 선생님은. 난 신고 의무자야 하면서 먼저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시는 경우도 아주 다반사입니다.
제 동기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사표를 냈어요. 무혐의 처분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이들 앞에 설 자신이 없다. 내가 아이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금 작년 교권사법이 통과되면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게 법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생활지도가 아동학대가 아니다. 이런 법안도 통과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사의 생활지도가 여전히 계속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을 뭐 하나, 둘, 셋 이게 다 충족이 됐을 때 아동학대로 봐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해서 빵은 몰빵이 제일 맛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교육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시각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근데 교육은 사회적 요구를 열심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교육이 지금 반성해야 될 점은 아이들을 줄 세우는 것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쟁 교육이 완화될 때 좀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그럴 때 또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국가 정책적으로는 출산 또 육아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양육수당, 육아수당을 좀 현실화해서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엄마 아빠가 다 육아휴직 할 수 있고 조직보다는 가정이 중시되는 문화가 만들어져서 지금 좀 퇴근도 일찍 시켜주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모여서 아이를 저녁에 있는 삶, 주말에 있는 삶을 살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면 아이 낳기 싫다는 사람 없을 거거든요. 지금은 본인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종족 번식을 할 의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왜냐면 내가 너무 살기 힘든데 어떻게 아이까지 낳아서 키우겠어요. 있는 어른들이 먼저 행복해야 아이를 더 낳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이 복지 차원에서도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인식 전환을 하고 이래야 이 정말 국가 소멸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 윤석열 정권이 총선 앞두고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말 졸속으로 갑자기 추진하라고 해서 전국으로 지금 퍼진 거거든요. 예산도 안 줬습니다. 예산도 기존 예산을 가지고 늘봄 예산으로 막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정규 교육과정이 침범받고 있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또 교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냐면 오늘은 2학년 1반, 내일은 2학년 2반 이렇게 이동 수업을 하기도, 이동 돌봄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온 동네 초등 돌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돌봄을 다 감당을 합니까? 학교 혼자서 지자체, 국가, 뭐 교육부, 또 학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뭐 아동청, 뭐 돌봄청 이런 컨트롤 타워를 신설을 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뭐 제안들을 받아 안아서 계획해서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그냥 학교에서 해? 예산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지금 기대를 갖고 신청했던 학부모님들도 너무 질이 떨어지니까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족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셨죠. 아니 그 좋은 직장을 왜 사표를 내고 정치를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으려면 바꿔야 된다, 교육 환경을. 그렇지 않으면 공교육이 무너지면 사실 사교육으로 보충해줄 수 있는 집안들은 괜찮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 제가 직장을 잃더라도 이 학교가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 현장을 나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 없을 거다.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 축하하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카톡 막 왔죠. 선생님 뭐 그러니까 전 고학년 담임을 주로 해서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뭐 기사 막 퍼와서 선생님 이제 정치하시는 거냐.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다. 나를 가르쳤던 분이 국회에 가신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들 많이 보내주셨고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학부모님께서 본인도 제 인재영입식 보고 같이 우셨다고 그래서 꼭 열심히 잘 해달라고 우리 애들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응원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소식을 몰랐던 분들이 제 카톡 프로필 바뀐 거 보고 카톡을 꾸준히 보내고 계세요. 제 교육개혁을 위해 집까지 내려놓았는데 더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약간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꾸준히 찾아서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부지런하고 바쁘고 똑똑하고 힘든 직업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안을 받았을 때는 그래, 입법가, 법을 만드는 사람, 교사 출신이 법을 만들면 학교의 이런 기형적 구조를 바꿀 수 있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왔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을 하고 정말 많은 배경 지식과 여러 가지 사안들을 숙지하고 있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활동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국회 안에 들어가서 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여러 가지 대변의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런 의지가 지금은 충만해 있어서 열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